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 4시인가요? 예, 브라질하고 이제 16강전이죠. 예, 16강에 올랐으니까 이번에 이기면 이제 8강으로 가는 거고, 16강엔 들었는데 이제 16강 전에서 이제 브라질을 어떻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가 이제 문제죠. 늦게 해요. 뭐 새벽 4시면 자야죠. 예.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제가 12시에는 일본전이 있는데 그것도 못 볼 것 같습니다. 일본 거를 보기 위해서 굳이 새벽까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금요일날 불금도 안 하는 제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요즘에 축구다, 또 정치다, 북핵이다, 대만 문제, 이런 얘기, 이제 국제적인 문제를 얘기 많이 하다가 얼마 전에 외신에서 대한민국 출산율 상당히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한 11월 달쯤에 이제 저희 이제 2021년도 출산율 통계가 이제 나왔는데 기사화된 거죠.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지금 우리 OECD 국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37개 정도 되더라고요. 37개국, 대부분 조금 사는 나라고, 우리가 G7이라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나라. 37개국 중에서 보면 일본하고 한국 정도 빼고는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없고, OECD 국가라고 해서 잘 사는 나라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서도 최하위,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 해가지고 가임 여성이 출산을 예정하는 그러니까 평생 우리나라가 이제 가임 여성이 출산을 기대하는 기대 출산율이 지금 보니까 0.8이에요.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한 명당 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문제죠. 우리가 이제 머리가 한 명인데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0.8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감소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국은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지금 22년이잖아요. 2030년 정도 되면은 한 5,1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 2050년 되면은 우리가 4,100만 명까지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크를 찍었다가 쭉 내려가는 거죠. 5천만 명 좀 넘었다가 한 2050년,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지나면 4천만 명으로 다 줄어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예, 줄어드는 추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다른 나라도 다 그러면서 우리만 그러면 좋은데, 다른 나라도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올해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을 넘었습니다. 80억. 우리가 70년대 중반, 75년도인가 이럴 때 우리가 40억이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세계 인구가 40억이었던 때가 70년대 중반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한 50년 됐나요? 이제 한 50년 정도 지났는데 2배가 됐어요. 80억이 됐는데, 세계 인구는 좀 늘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가 늘은 건 아니에요. 예,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G7 국가들도 인구가 좀 줄어든 형편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이민 때문에 늘죠. 예, 출산율도 이민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우리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옛날에 잘 살았던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기대 출산율이죠. 이 기대 출산율이, 그러니까 가임 여성의 기대 출산율이 1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머릿수 하나에다 하나가 들어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2명이 만나서 1명을 낳는 것도 문제인데,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자가 이제 1명인데 자식을 하나 낳는다는 거는 그 여자가 여기저기서 애를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남자 1명하고 만나서 애를 낳는 거기 때문에 2명 중에 하나가 되니까 결국 이것도 주는 건 주는 겁니다만은,
이 0.8명이라는 것은 정말 확연하게 눈에 띄게 줄어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뭐 홍콩 또는 뭐 중국 다 좋습니다. 뭐 싱가포르도 좋고 다 좋은데 뭐 홍콩 문제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도 그렇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지금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인구가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젊은 층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60대 이상이 50% 이상이 되는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60대 이상이 한 25%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25%가 뭐예요? 한 10%? 예. 60이 되면 그때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한 10년만 더 지나면 한 203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가 60대가 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를. 이 북핵 호화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저출산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참 다 잘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못 자른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 눈앞에 딱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 예. 이 눈앞에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성과, 예? 이런 것들은 막 뭐 우리 남북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군축이라든지 뭐 지난 정부에 있었던 뭐 예를 들면 북미 협상이라든지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아싸라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한테도 효과가 나타나니까 괜찮은데, 이거 뭐 지금부터 뭐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출산율이 뭐 좀 늘었다 그래서 본인 어떤 정권이라든지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에 별로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정치적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지만 정치가 크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정치라는 것이 여기 우리 선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총선이 지금 총선 대선이 2년 3년 이렇게 막 번갈아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그거를 신경 안 쓰겠습니까? 또 그걸 신경 안 쓰는 것도 이상하죠. 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 구조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태원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 또 북 미사일 대처라든지 도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는 건데, 뭐 저출산 이런 건 지금 뭐 나경원 위원장이 이제 뭐 저출산 대책위원장인가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없어요. 뭐 저출산 뭐 대책을 내놓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돈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요. 여성부 자체도 약간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저출산에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눈에 띄게 뭔가 달성할 만한 어떤, 모르겠습니다, 액션 플랜은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돈은 많이 썼다고 그래요. 뭐 몇십조 썼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뭐 몇백조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돈을 썼는데 결과는 뭐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근래 10년 동안 낙차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 차라리 그렇게 이제 미봉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뭐에 가장 민감하느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에요. 근데 그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뭐 나라에서 뭐 2명 이상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능입니다. 예능. 맨날 저녁마다 보고 있는 게 예능이잖아요. 옛날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라든지 박정희 시대 때는 억지로 뉴스를 봤잖아요. 보면 이제 항상 뭐 박하는 오늘 뭐 하셨습니다, 또는 뭐 전두환 대통령 오늘 뭐 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하셨습니다 하면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눈과 귀가 막혀지면서 그것만 봤는데, 요즘에 뭐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 케이블 TV라든지 또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드라마예요. 요즘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또는 뭐 시룹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한국민들이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면 어떤 그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가 봤을 때 예능과 드라마에 우리가 가정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드물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사실 뭐 제가 표지에도 나왔지만 뭐 요즘 많이 보는 게 이제 나 혼자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캡을 보는 순간 나오는 게 나 혼자 산다예요. 그럼 나 혼자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한번 보는데 그냥 뭐 여자 뭐 전현무 씨 뭐 개인적으로 재밌고 좋은데 나 혼자 사는 게 뭐 잘못됐겠습니까만은 너무 그게 이제 권장되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거죠. 뭐 서장훈 씨도 사실은 어쨌든 혼자 사는 거고,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이제 결국 하는 것들이 혼자서 요리해 먹는 거, 뭐 혼자 그림 그리는 거, 뭘 혼자 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계속 막 파고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뭘 하는 어떤 그런 방송 그 테마 이게 너무 많다. 이게 너무 많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제가 유심히 보니까 뭔 드라마 안에 애들이 안 나와요. 애들이 없어요 별로. 다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어른이 한 20명 되면 애 1명? 그러니까 애가 많이 등장을 안 해. 예. 우리가 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애 잠깐 나와요 잠깐. 그리고 아주 해상 장면이 나오고 대부분 다 그냥 어른입니다. 또 왜냐면 어른이 나와야 재미가 있으니까 뭐 약간 좀 애들이 봐서는 안 될 얘기들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가정을 가져서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보기에 또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일단은 어른만 나오고 애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애가 나왔다고 해도 애가 나오는 설정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 항상 어려운 거, 자식을 가짐으로써 가지는 어떤 힘든 거, 자식이 있음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거. 뭐 어떻게 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송중기도 그 뭐 어려운 과정에서 애 키우는데 너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돈 때문에 애들 고생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뭐 재벌 이런 거 아니면 애를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예.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예능 드라마가 다 이렇게 무슨 가난한 집 애들은 애 가지면 저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고 무슨 정말 송중기가 막 눈물을 짜내가면서 엄마가 저렇게 자기를 힘들게 키웠구나. 근데 뭐 재벌집에는 막 애들이 막 있어도 되고 뭐 없는 집은 이제 있으면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통 사극도 마찬가지. 슈룹을 제가 봐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보면은 자식이 뭐 있음으로써 상당히 고통스러워. 어머니가 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맨날 고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식이 있음으로써 부모가 뭐 이렇게 좀 행복하고 즐겁고, 자식이 부모를 뭔가 지켜주고, 자식이 막 아버지의 복수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자식을 어떻게든 부모가 보호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 그냥 의무인 오블리게이션의 어떤 대상으로만 돼 있다는 얘기죠. 자식이 상당히 힘든 대상, 이렇게만 지금 모든 예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아예 혼자 사는 사람들만 나오고, 아예 나 혼자 산다 이런 것처럼. 둘째는 아예 애가 없어요. 드라마 예능 보면 수리남도 그렇고 뭐 애 없죠 별로. 애 많이 안 나와요. 재밌는 건 오징어 게임마저도 애가 뭐로 나오냐면 인형이 나오죠. 무슨 이렇게 돌아가는 거. 실제 애는 없어요. 우리가 히트치는 것들. 세 번째는 애가 있다곤 쳐서 그냥 애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고생하는 스토리,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아예 없는 게 낫겠구나. 가족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힘들고 부모가 저렇게 개고생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차라리 자식이 없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아예 안 보든지 아니 나 혼자 살든지 뭐 이걸 그냥 조장하는 게 예능이나 드라마인 것 같아.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야, 맨날 저녁에 보는 것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식 낳지 않는다고 해서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콘텐츠를 바꿔야 돼요. 콘텐츠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동네 애 소리 듣고 애 우는 소리 들으려면은 이게 뭔가 콘텐츠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뭐 국경 없는 의사애니 뭐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예? 뭐 고칠 애들이 있어야지. 그것도 뭐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의사라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옛날 뭐 국경 없는 의사만 하고 있고 세이브 더 칠드런 뭐 고칠 구할 칠드런이 있어야 세이브 더 칠드런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 남의 애들은 뭐 저도 아프리카에 2명 이제 월드비전에서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프리카 애들만 키우고 말 거냔 말이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남의 자식만 그냥 다 맨날 길러주고 우리 한국은 아무도 없는 상황으로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네,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예능 드라마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기업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술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엔 더 자본주의적이 됐어요. 옛날에는 뭐 예술가라 그러면 뭔가 좀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걸 생각함으로써 뭔가 좀 우리가 희생하고 사회적 연대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냥 뭐 월급 올리는 건 다 사회적 연대하면서 뭐 당장 좀 자기들이 힘든 거 뭐 이렇게 애들 낳고 이러면서 같이 뭐 키워나가고 이런 건 막 그냥 안 하려고 하고 이건 뭐 사회적 연대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당장 편한 건 사회적 연대하고 뭐 길게 부른 안목 이런 거는 사회적 연대가 없어요. 뭐 간지나는 거 무슨 뭐야 유니세프네 뭐네 뭐 이름만 멋있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애 낳는 거잖아요. 응? 유니세프 뭐 북극에 있는 북극곰은 뭐하러 살립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없는데 사람부터 살려야지 뭔 북극곰은 왜 살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반드시 그 예능 콘텐츠 드라마 콘텐츠에서 아이들을 가짐으로써 뭔가 좀 더 행복한 모습 실제 행복한 사람들 많은데 그건 안 나와. 그리고 자식이 너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너무 편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 너무 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화를 너무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 콘텐츠 예능 드라마 이거 정말 고쳐야 된다는 거. 이걸 제가 간곡하게 정말 방송 담당자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대통령 또는 뭐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리더한테 정말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브라질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